네, 안녕하십니까. IMJ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고, 또, 금요일에는 특히 이제 정부여 돈을 좀 미친 듯이 풀어주시오. 이런 또,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정부가 좀 경제를 부양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좀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랬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마이크론,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11%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 배경과 또 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3니까요.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 따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 그 다음에 요즘 삼성전자와 관련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최근의 흐름의 시사점,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늘 그렇듯이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이크론 부진한 실적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선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 금요일 11%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주가 추이만 한번 보시면은 횡보하는 그림이었어요. 횡보하는 그림이었고,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27일 마지막 날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급락했던 거는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마이크론이 우리나라랑은 조금 결산 연월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결산기라고 할까요? 날짜들이 많이 다르고, 특히 기업마다도 많이 다릅니다. 마이크론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생뚱맞은 9월 말에 실적을 발표했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서 이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영향으로 지난 금요일에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급락해서 시작은 했는데 시초가를 바닥으로 계속 장중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주가는 1.83%가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도 양봉을 그리면서 마치고 끝났죠. 그리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가 상태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이크론하고 주가 흐름이 많이 비슷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좀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단 양호해요. 지금 약보합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론보다 좀 상황이 괜찮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마이크론발 주가 급락 사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인가, 또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나, 같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주가 급락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급락 이유는 실적 발표 자체라기보다는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다음 전망,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의 내용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조금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27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은 6월에서 8월 달 3달 동안의 4분기 실적은 매출이 4.8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6조 원 되나요? 굉장히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숫자 자체가 마이크론 기업 실적이 엄청 안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마이크론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뭐 주가도 뭐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급락한 이유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잘 나온 건 맞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들 위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론 가이던스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미중 협상 불안감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다 모든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이겠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인데 거기에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 쪽 거래 중단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주가에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웨이 문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4분기 실적 이후 이제 올 가을 1분기 실적도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가이던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얘기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별로고 또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이나 화웨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났으니 그냥 남은 올해 내내 반도체 업황은 좀 별로지 않겠느냐, 요렇게 아마 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좀 바닥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하면서 걱정을 좀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실적 자체가 여러분 너무 쇼크로 나온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반도체 업황 기간의 반도체 업황의 어떤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적은 좀 안 나왔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좋다, 차라리 이런 게 주가상으로는 더 좋거든요, 보통. 왜냐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근데 뭐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 요건 사실 별로 좋은 실적 발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주가도 급락을 했던 거고. 근데 희한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금요일 주가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오늘도 별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보고서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말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내일부터 10월이 시작이 되고 11월 중순까지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실적 발표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닝 시즌을 보통 이제 어닝 시즌을 말하는 분기가 끝나면 그 분기 끝난 3Q가 이제 7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그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해서 그 다음 달까지 약 45일여간을 어닝 시즌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 이때가 조금 더 실질적인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월 한 20일부터 한 11월 한 5일까지, 이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3분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근데 이 어닝 시즌 넓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달 반이고요. 이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게 이제 삼성전자다. 이제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하죠.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도 이제 뒤따라서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어닝 시즌이 규정이 되는 그런 분기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보통 실적 발표를 처음 스타트를 끊습니다. 근데 알코아라는 이제 기업이 뭐 약간 기계 관련된 약간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제 경기 또 바로미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알코아라는 기업,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닝 시즌에 스타트를 문을 여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보통 첫째 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첫째 주 금요일. 그러면 10월 4일이잖아요. 지금 이거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이번 주 금요일 10월 4일날 발표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하든지, 다음 주도 아마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한 일주일 내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LG전자가 뒤따라하고, 그 다음에 대형 수출 기업들이 보통 합니다. 한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대형 내수 기업들이 하고, 마지막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좀 우르르 쏟아내죠. 요런 흐름으로 실적 발표가 보통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실적이 대충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발표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역사적인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그죠? 매출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가를 설명하는데 기업 실적이 중요한데 매출액이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순이익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경기 국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는 영업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순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매출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영향을 줄 때.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또 제가 과거에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또 설명드리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전달만 해드립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와, 작년에 한 분기에 10조 이상씩,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하다가 올해는 이제 지금 6조 원대로 가라앉았죠, 분기마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분기에 6조 원씩 영업이익을 낸다는 게 참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6조 원 초반 수준, 그 다음에 살짝 2분기에 반등을 했고, 3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7조 정도로, 원래는 좀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3분기 영업이익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 6조 초중반을 원래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한 7조 원 정도 내지 않겠나, 컨센서스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컨센서스 7조 원도 넘어설 가능성, 7.1조, 7.2조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별로 안 좋고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아마 시장의 예상을 충족하든지 예상보다 소폭 잘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반등 흐름도 이런 3분기 실적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만원 지금 추가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분위기는 마이크론하고 대비했을 때 생각보다 지금 괜찮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론도 3분기 실적이 그렇게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전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걱정보다는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이쪽 IM 쪽에서, 반도체 말고 휴대폰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3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근데 뭐니 해도 아까 제가 그랬죠, 실적 발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망,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반도체가 바닥이냐 아니냐. 왜냐면 삼성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2분기, 3분기는 IM 휴대폰으로 돈을 좀 법니다. 계절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4Q, 1Q 가면은 휴대폰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휴대폰 실적 기여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4분기, 1분기는. 뭐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바닥 기대감이 이게 지금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약간 주가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뭐 숫자가 얼마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반도체 바닥 기대감을 위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될 텐데, 모바일용 디램 수요가 최근에 다시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 북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어쨌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옛날에는 원유였는데 이제 반도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갈 텐데, 이런 향후 이제 그 글로벌 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축적,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수요, 디램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건데, 이게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좀 재개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AI로 지금 간다고 보면은 데이터 쌓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또 반도체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디램도 그렇고, 뭐 PC 서버 관련된 디램도 그렇고, 이 부분이 최근에 좀 개선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차여차 뭐 이제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그 감산 조절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가격 반등을 또 이끌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3분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 요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완전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수준.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분위기를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던스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그 업황 바닥 기대감이 유력하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디램은 계속 가격 내려가다가 이제 플랫한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뭐 디램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른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바닥을 치는 그림이고, 낸드는 조금 디램보다는 조금 더 가격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램하고 낸드를 좀 나눠봤을 때.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지금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지난 8월 달에 반도체 가격 그 수출 단가를 보니까 조금 리바운드한 게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러한 얘기들의 근간에는 일본 수출 규제도 한몫을 한 게 아닌가. 반도체 가격이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니까, 이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이 지금 가격 쌀 때 빨리 반도체 좀 재고 좀 쌓아놓자, 이런 수요가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수요라 허수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솔직히 지나봐야 알죠. 일단은 가격이 지금 바닥 혹은 바닥을 터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거는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뭐 일단은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더 넓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론 단기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안 좋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개선되려고 하는 텀인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또 시장 지배력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디램하고 낸드 쪽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띡띡띡 낸드도 1분기, 2분기, 3분기 점차 좋아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크게 3사라고 보면 아마 이 두 회사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해 좀 잘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 추이 확대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시장 지배력 확대가 이런 데이터, 반도체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뭐 한 3가지 적어봤는데, 일단 지금 삼성그룹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 과거에 이제 뭐 합병 관련된 소송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좀 어지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 네. 이제 좀 펀더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화웨이가 지금 타격을 좀 입고 있잖아요. 이런 수혜도 상대적으로 조금 입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상황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그 안 좋은 반도체 업황, 또 휴대폰 시장 상황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그나마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는 급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별로 안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어닝 시즌 얘기도 하고 실적 얘기도 했지만, 뭐 실적은 뭐 발표하면 뭐 7조 전후겠죠. 뭐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예상에서 아마 제 생각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유력하다. 앞에 뭐 차트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걱정을 했던 게, 뭐 걔네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나눴던 게, 그 매크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뭐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화웨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린 불확실하다.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들은 또 되게 금방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크로 상황이 갑자기 개선된다. 그러면 마이크론 회사가 가이던스로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 이슈가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쉽게 말씀드려서 10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잘 되고, 화웨이도 다시 미국 제재가 풀어지고,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걱정했던 얘기들이 순식간에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부정적 이슈로 제기했던 거는 매크로 이슈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좋아진다. 근데 저희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어쨌든 스몰 딜이라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좀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걱정했던 얘기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은 그 안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잘하고 있다 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에 또 강하다, 그런 부분을 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여차해서 안 좋으면은 공급 조절을 통해서라도 가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이 나오면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를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됐잖아요. 마이크론하고 한 3사라고 보면,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줄이면 글로벌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차해서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생산 줄여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점은 아니지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과점 성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이어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기대감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부양기죠. 문재인 정권의 지원활성 한몫하고 있다. 뭐 글로벌리 부양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내년 세계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리 열심히 지금 다 부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경제를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뭔가 친기업적으로, 친시장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내년 총선도 있으니까 또 좀 신경 써야겠죠.
이런 부분도 반도체판 턴어라운드를 조금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지금 삼성전자 상황은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일주일 내로 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론은 지금 좀 조심스럽게 좋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냥 확 좋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막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좋다. 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업황이나 기업 실적이 만약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 안에서의 삼성전자의 역할, 주식시장 안에서의 삼성전자의 역할이 너무 커져요. 무슨 얘기냐? 전부 다 삼성전자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런 뭐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저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너무 좋으면 삼성전자 주가만 가고 삼성전자 기업만 좋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수혜를 못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서 약간 반반하거든요. 좋아진다 아니면 글쎄 모르겠다 이렇게 반반하는데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 국면이 저는 차라리 오히려 좋다. 경제 및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군계 일학 현상, 즉 삼성전자만 좋은 현상은 만인의 해피 전략상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좋으면 다른 애들이 부각을 못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단적으로 좀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성전자 이제 너무 오르고 나니까 코스닥이 뒤따라갔던 경험이 있죠. 이게 17년 얘기입니다. 이게 13년부터 지금 그린 건데 삼성전자가 너무 좋다 그러면 코스닥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삼성전자가 너무 날아가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여기서 바닥 찍고 막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뒤늦게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전자가 적당히 좋아야 우리 개별 기업이나 이런 애들도 기회가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삼성전자가 의구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아마 경제 입장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만인의 해피 전략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너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좋아지는 게 더 좋다는 관점에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다음으로는 또 닥터남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시장 상황과 특징주 또 추천하시는 종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